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정체된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쏟아지지만 지방시장에선 여전히 미분양, 침체, 관망세 같은 단어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방도 서울처럼 오를 수 있을까? 단순한 희망이 아닌 실제로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지방 도시들은 어디인지, 그 지역에서 지금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실거래 자료와 정책 흐름, 수요 흐름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4일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627 대출 규제 여파로 지방의 핵심 지역 중심으로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규제를 피한 지역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했고 대구 수성구 등도 침체에서 벗어나 시장 회복 조짐을 나타냈다.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원정 투자 움직임도 일부 포착되고 있는데 정부의 수도권 공급 대책 등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택 매매 시장 소비심리 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6월 주택 매매 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부산이 110.8포인트, 대구가 107.0포인트로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등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지방은 서울과는 달리 투자 심리가 약하고 실수요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반등을 견인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첫째, 인구 유입과 고정 수요 기반입니다. 지방은 수요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거나 유입되는 산업단지나 기관이 뚜렷해야 합니다. 이곳들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가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고정 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인구 유입으로 인한 실수요자 확보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둘째, 교통망과 수도권과의 연결성입니다. 즉, 도시가 반등하려면 반드시 광역교통망이 가시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곧 접근성이고 접근성은 자산 가치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과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이 좁혀질 때 지방 부동산 시장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셋째, 전세가 회복과 분양가 합리화입니다. 전세가가 회복되지 않으면 갭 투자가 불가능하고 실수요자들도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또한 과거처럼 고분양가가 유지되면 매매가가 따라가지 못하고 미분양이 누적됩니다. 결국 지방이 살아나려면 전세 가율이 70% 이상 회복되고 신규 분양가가 시장 가격과 합리적인 균형을 맞출 때 거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은 정말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처럼 지방은 전반적으로는 조용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분명히 회복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목해볼 만한 지방 도시 몇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들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거래가, 전세가 회복, 정책 흐름이 동시에 작동 중인 곳입니다. 첫째, 세종시입니다. 세종은 오랫동안 조정기를 겪었으나 2025년 상반기 대선 공약과 맞물려 여러 가지 호재로 실거래가와 거래량이 확연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이전과 국회의사당 착공, 지연 등으로 거래량과 상승세가 주춤한 조정 기간에 있습니다. 상반기 흐름을 보면 나성, 세롬, 다정, 보람 등 2생활권, 3생활권을 중심으로 실거래가 회복세가 실제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7월 마지막 주 매매 지수는 전주 0.00%에서 0.04% 상승했습니다. 고운 세롬동, 정주 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보합해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향후 2029년 대통령 집무실과 2033년 국회 세종이사당을 연계한 프리미엄과 스마트시티 시범 구역 개발, 2026년 하반기 서울 세종 고속도로 개통과 GTX-C, CTX, 내년에 착공 예정인 세종 청주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집결로 지방으로서는 주목받는 1순위로 꼽힙니다. 둘째, 울산입니다. 울산은 인구 110만 명 규모의 광역시이자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도시입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에너지 등 굴지의 대기업이 포진해 있고 1인당 지역 내총 생산, 즉 GRDP는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과거 수년간 정체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울산의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대비 약 13% 가까이 증가했고 2025년 8월 6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울산의 전세 가격 지수 상승률은 0.44%로 집계돼 서울의 0.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울산은 현재 미국과 손잡고 추진하는 208조 원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시동을 걸면서 조선업 중심 도시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분야의 구체적인 투자 금액이 명시됨에 따라 관련 생태계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조선업 메카인 울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은 AI 데이터 센터와 수소경제 도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울산형 수소도시는 이미 파이프라인과 충전 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 있으며 2028년에는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돼 KTX 울산역과 도심을 연결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울산은 서울처럼 전면적인 급등은 어렵겠지만 산업 기반이 튼튼하고 개발 호재가 풍부하며 무엇보다 가격이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지방 투자처 중 가장 균형 잡힌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 청주입니다. 청주는 모처럼 7월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이 하락에서 0.02% 오름세로 전환했으며 전세 가격지수도 0.1% 오름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침체 분위기지만 세종시의 반등과 더불어 인접한 오송과 테크노폴리스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예외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덕구 0.25%, 상당구 0.11%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송역은 KTX와 SRT 환승 허브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오송역 광역 환승센터 기본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오송지구의 기반시설 설계와 보상이 이루어지면 오송은 실거래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 복합개발, 테크노폴리스, 오창 R&D벨트 개발 등과 맞물려 2025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실거래 반등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부산입니다. 2023년 이후 하락세가 길었던 부산도 아직은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이지만 이제 북항 재개발 2단계, 센터미지구 개발계획 발표 이후 거래 회복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 수영만 일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는 전세가가 반등하면서 갭이 좁아지고 지방 투자자뿐 아니라 수도권 자산가들의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부산 해운대구 로엘 리버파크 센텀 1순위 청약에서는 전용 84제곱미터 56가구 모집에 6,517명이 몰려 경쟁률이 116.4대 1에 달했습니다. 부산에서 청약 접수가 1만 건을 넘긴 것은 2년 만입니다. 향후 북항 2단계 개발 사업 본계약이 체결되고 센터미지구 조성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기업 유치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또한 수영 연제 해운대 등 부산권의 전세가가 회복 추세이고 외지 투자자 수요도 서서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대구입니다. 대구 수성구도 부동산 시장 침체에서 벗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수성구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5월 -0.43%와 6월 -0.47%로 연이어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지만 7월 -0.04%를 기록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신고가 계약도 증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대구의 4월과 5월 신고가 거래 건수는 각각 57건과 58건이었으나 6월 79건까지 증가했습니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수성구 범어동, 수성 범어W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3일 15억 원의 손바뀜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투자자들이 동대구역에서 집결해 수성구를 포함해 달서구와 중구 등 대구 전체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의 투자 가치를 살펴본 뒤 즉석에서 계약하는 원정 갭 투자자인데 이 같은 행태가 다시 지방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대구는 아직 조용하지만 2026년 이후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러한 지역은 개발로 인한 수요와 교통 인프라, 매매가 지수 등이 겹치는 구간으로 지방에서 서울과 비슷한 흐름이 가능한 지역들입니다. 즉, 자생력 있는 성장 요소와 교통 인프라, 수요 기반을 동시에 갖춘 곳이라는 말이죠.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의 본격적인 회복세로 확산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등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방 부동산은 서울처럼 한순간에 급등하거나 심리로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진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단계적으로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선점 관찰 구간입니다. 아직 대부분의 지방은 본격 상승장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거래가 회복되기 시작한 곳, 즉 상승 1단계 초입에 들어선 곳이 있다면 지금부터 선점하고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전세 가율이 회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갭 매수나 투자 관점에서 전세 가율이 70% 수준까지 회복된 지역은 거래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개발 구역은 단순 계획이 아니라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진입 타이밍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변화가 나타나는 순간 수요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서울은 이미 반등의 2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가격은 아직 안정되어 있지만 일부 지역은 오름세의 징후까지 보이고 있죠. 하지만 지방은 이제야 겨우 불씨가 붙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모든 지방이 서울처럼 오르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조용한 국면에서 준비된 지방, 기반이 탄탄한 핵심 지역을 미리 선점한다면 서울보다 더 긴 상승 사이클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움직이는 사람만이 다음 사이클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